안녕하세요, 재미주의입니다. 지금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K-POP 데몬터스의 선곡을 두고 한국에서 기뻐할 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차피 돈은 넷플릭스만 버는 거 아냐? 한국이 왜 좋아해? 이런 생각 충분히 가지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K-POP 데몬터스라는 작품이 직접적으로 한국에 주는 수익은 거의 없는 수준이기 때문인데요. 이때 하더라도 한국에 살고 있는 제작진들이 벌어들이는 돈 정도? 이건 나라의 이득보다는 개인의 이득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GDP는 올라갔겠네요. 캐디언에 나온 한국의 장수들도 딱히 저작권료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K-POP 데몬터스를 스트리밍하거나 굿즈 등을 소비해서 생기는 수익은 넷플릭스가, 그리고 영화를 제작한 소니픽처스 애니메이션이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물론 자세히 뜯어보면 한국도 직접적으로 벌어들이는 게 있을지도 모르지만 딱히 언급이 안 될 정도로 적다는 건 사실인데요. 사실 우리가 얻는 게 없다 해도 한국이 이 영화에 투자를 한 것도 없으니 그렇게 억울할 일은 아닌데요. 그래도 캐디언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이득이 없었다니 왜인지 모를 배신감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충격적인 데이터가 보고되었기 때문이죠. 구글 트렌드에서 정말 놀라운 데이터가 공개되었는데요. 갑자기 코리아 키워드 검색량이 미친 듯이 폭증한 것입니다. 적게는 100%부터 900%까지 검색량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증가 시기가 딱 캐디언이 공개된 이유인 6월 말부터였습니다. 첫 번째 증가 그래프는 코리안 코스메틱과 코리아 코스메틱이었습니다. 이 두 키워드는 K-POP 데몬터스가 공개된 이후 정말 급격히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코리안 코스메틱의 경우 글로벌 트렌드에서 최고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의 증가율은 K-POP과 한국의 미적 기준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증가 그래프는 코리안 스킨케어라는 키워드였는데요. 이 키워드는 영화가 개봉되기 전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K-POP 데몬터스 공개 이후 그 증가세가 가히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 영화를 보고 이 키워드의 검색량이 늘었다는 게 정말 신기했는데요. 이 작품은 실제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이죠. 작중인물의 피부와 외적 요소는 그리는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니 한국인들의 스킨케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굳이 이 영화에서 스킨케어와 관련된 요소를 짜내보자면 이 목욕탕신 정도가 아닐까요? 이 키워드의 검색량이 증가된 걸 보면 세계인의 머릿속에 한국인의 피부는 좋다라는 게 이미 인식이 되어 있고, 캐디언에서 나온 목욕탕에서 때를 미거나 뜨끈한 탕에서 피로를 푸는 장면 등이 그 인식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며 검색량이 증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증가 그래프는 코리안 트래블과 코리안 트립이었습니다. 캐디언이 공개된 이후 한국 여행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며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하는 글로벌 팬들의 열망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여행을 오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가 증가세에 있는데요. 캐디언을 통해 외국인들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호기심과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늘어난 검색량은 이미 현실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 나온 성곽길과 남산타워, 북촌 한옥마을을 성지순례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한옥 스타일의 한의원의 모티브가 된 서울 한방진흥센터에 가면 족욕장과 마사지 예약 서비스가 외국인 관광객들의 예약으로 꽉 차 있다고 합니다. 원래 이 시기는 너무 덥다 보니 족욕 서비스가 텅텅 비는 비수기인 게 정상인데 지금은 전 시간대가 올마감 될 정도로 예약이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신기한 건 목욕탕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외국인들에게는 이렇게 다같이 모욕을 하는 목욕탕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생소한 문화인데, 지금 목욕탕을 방문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그냥 탕에 몸을 담그는 것뿐만 아니라 때까지 미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대중탕의 세신 서비스 예약량이 최근 84%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요. 1인 세신샵도 예약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캐디언을 보면 때를 미는 건 이 할아버지뿐인데 어쩌다 외국인들이 때밀이에 이렇게 꽂히게 된 것인지 정말 신기하네요. 그리고 전혀 캐디언과 상관이 없지만 어쩌면 한국에서 캐디언의 효과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인데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의 오프닝적 풍경입니다. 와, 정말 살벌하죠? 캐디언 흥행 초기 굿즈에 목마른 팬들에게 눈에 띄어 인기를 얻게 된 국립중앙박물관 뮤즈 입소문이 해외까지 나게 되면서 한국인과 외국인 관광객들 모두가 몰려들며 이런 오픈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픈런에 이 정도 인파가 몰리다니
살벌한 한국 더위마저 잊게 만드는 인기였습니다. 박물관 관계자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동안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수가 전년 대비 300%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박물관 역사상 가장 높은 기록이라고 합니다. 특히 유럽과 북미, 동남아시아에서 온 관광객들이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굿즈를 사기 위해 박물관으로 몰려들면서 이런 나비 효과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날씨에 굿즈를 사느라 한참을 밖에 서 있으면 정말 덥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굿즈 사고 너무 더운데 구경이나 좀 하고 말까? 외국인들의 발길이 자연스럽게 박물관 안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더위를 식히면서 전시회를 구경하던 외국인들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모든 관람객들의 관심을 가지지는 않겠지만 일부만 관심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한국에게는 엄청난 나비 효과가 되어 돌아올지도 모르는데요. 슬프게도 해외 많은 나라들이 한국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황당한 역사 왜곡 교과서가 발견되기도 했죠. 만약 관광객 중 자신이 배운 한국의 역사와 진짜 한국 역사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된다면 이건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한국이 매년 많은 돈을 들여가며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한국에 직접 와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인지하고 돌아가는 건 한국에게 상당히 이득이 되는 일인 것인데요. 개인적으로 캐대언으로 인해 외국인들의 발길이 박물관으로 이어진 게 한국에게 가장 이로운 효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넷플릭스가 제작한 K-POP 데몬터스는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한국에게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작품을 통해 한국의 문화적 자산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 컨텐츠 산업 성장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죠. 오징어 게임 때도 엄청난 한국 신드롬이 일어났지만 아무래도 이 작품은 한국이라는 키워드보다는 한국 전통 게임에 대한 관심이 더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캐리어는 화면에 나오는 것 자체가 한국 풍경이다 보니 외국인들로 하여금 한국에 가보고 싶다라는 욕구를 더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K-POP이라는 장르를 한 겹, 아니 여러 겹 넓히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캐리언 OST가 유행하게 되면서 K-POP을 듣는 연령층이 폭넓어졌다고 하는데요. 이전에는 젊은 여성들과 청소년들이 듣는 음악이다 라고 여겨졌다면 지금은 남성층과 노인층도 캐리언 OST로 K-POP에 입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K-POP에 입문한 외국 아빠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요즘 나오는 음악은 자녀들과 함께 듣기 민망한 경우가 많았는데 캐리언 OST도 그렇고 K-POP은 아이들과 함께 듣기 정말 좋은 노래라며 왜 이제야 알게 되었는지 후회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이 직접적으로 투자한 건 없는데 가만히 있던 한국에게 이렇게나 많은 인기를 떠먹여주고 있으니 우리가 이 작품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어차피 돈은 넷플릭스가 번 거 아냐? 라는 질문에 오늘 영상이 충분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쥐였습니다. 안녕.